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책임문제보험 실전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첫 번째 시간을 우리 수험생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약술에 대한 하나의 트렌드? 출제 문제의 성향?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기존에 기출문제들이 나왔던 약술 문제들을 좀 연도별로 또는 이제 항목별로, 목차별로 살펴보면 이런 추세가 있구나. 그리고 출제자들은 내가 출제자라면 이런 약술 문제를 내겠구나. 그리고 보다 보면 나오는 데서 좀 집중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약술에 대한 경향과 패턴,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책임문제보험의 전체 목차예요. 예, 그래서 목차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큰 대중소 이렇게 분류가 되고 제 교재 이 책임문제보험 기본 이론에 대해 있는 목차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 있는 목차를 먼저 한번 큰 틀에서 보면 전체 이제 숲을 보는 거죠. 이제 숲을 본다면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배상 책임에 대한 총설 해가지고 배상 책임 보험의 이론에 대해서 도입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뤘던 것이 배상 책임 보험의 개념, 기능, 뭐 특징, 약관, 체계 이런 것들을 앞에 서두에 서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리가 나옵니다. 이 배상 책임 보험은 크게 이 법리와 개별 보험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법리, 개별 보험. 이 법리가 중요한 이유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논해야 되니까 우리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논하고 나서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또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약관상. 그런데 이 약관이 되게 많아. 그죠? 그리고 이 법리는 크게 봤을 때 채무불이행 책임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이 또 특수불법행위 책임 나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비교하고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법리에 대해서도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약술 문제를 냅니다. 이 관련해서 약술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사례와 약술 문제는 보통 한 3대 4 또는 4-4 이런 정도 비율이에요. 그래서 전체 문항이 한 7개에서 8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배점은 이제 사례 문제가 한 60점 정도, 약술이 한 40점. 그래서 한 6대 4 정도 배점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리 다음에 이제 순서로 손해배상금 산정 실무 방식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 특히 이제 소극적 손해를 구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이 소극적 손해는 이제 후유 장애가 같이 필수적으로 나와요. 문제에. 장애가 없는 단순한 부상보험금 산정하는 거는 문제로 내기가 어렵죠. 문제로 안 내죠. 출제자들도.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고 산출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장애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장애가 들어간 소극적 손해.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또 병합 장애도 이제 산정하는 방식이 여러 개였잖아요. 병합 장애, 기왕증이 있는 경우, 또 기왕에 장애가 있는 경우, 또 여러 개 장애가 있는 경우 등등 이제 장애가 기본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일시수익을 산정하는 거죠. 정신적 손해는 사실 문제에서 봤을 때는 크게 비중이 없어요. 뭐 1억 곱하기 장애율
곱하기 1-10분의 6 과실, 피해자 과실. 이런 식의 공식을 따르긴 하는데 어떤 문제는 생략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책임 제한 및 이제 과실상계, 손익상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 산정 방식은 사례 문제에도 당연히 들어가고 약술로도 끄집어내서 내기도 한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이제 중간에 들어가긴 했지만 양쪽으로 다 필요해. 법리에도 필요하고 이제 보험금 산정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는데 요게 되고 이제 이게 산출 과정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배상책임보험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임의보험, 그리고 의무보험, 또 제3자 배상책임, 보관자 배상책임. 이게 분류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다. 기초보험, 초과보험, 그 다음에 포괄배상책임보험, 일반, 전문직업, 영업배상, 영문 약간 나뉘고, 손해사고 기준증권, 배상청구 기준증권. 요거는 문제로, 약술 문제로 많이 나왔던 거예요. 담보기준. 법률사 배상책임, 계약상 가중책임. 그리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대표적인 게 하나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배상책임보험.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약관, 특별약관이 있는데 보통약관에서도 문제가 자주 나와요. 하나씩은 이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보통약관이라고 해서 허투루 소홀히 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주의 깊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특별약관은 각 종류가 많죠. 시설 소유 관리자, 도급업자, 뭐 여러 개, 기타 등등 여러 개가 많은데 가끔 이제 문제에서 출제자들도 아주 심플하게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경영자 특별약관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학교 경영자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뭐 보상하지 않는 손해, 거기서 정의하는 뭐 사고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을 아는 대로 적는 거야. 그래서 이 각각의 개별 약관도 허투루 보시면 안 된다.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그냥 대충 보셔도 상관은 없다고 봐요. 항만 하역업자 특별약관 뭐 이런 것들, 하청업자 배상책임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약관, 특별약관에 대해서 문제를 간간히 내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생산물 배상에서도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 법리는 한번 법리가 개정이 됐었어요. 2017년, 8년 뭐 요 후반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출제가 됐었고, 이 법리하고 그리고 사례 문제로도 충분히 낼 수가 있고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기존의 사례로 많이 나왔죠. 그리고 뭐 피보험자의 범위 이런 거 약술로도 나왔었고, 그리고 의무배상책임보험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개별적인 강론을 알고 계셔야 된다. 가스사고 배상, 뭐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 책임, 특약부 신배책이라고 하죠. 다중이용업소 재난배상, 뭐 유도선, 선주배상, 낚시어선, 체육시설업자,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어린이놀이시설, 야영장, 승강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종류별로 여러 개 종류가 있다 보니까 각각의 특성들이나 산정 방식 이런 것들 약술로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직업 배상책임, 의사 및 병원, 뭐 단골 종목이었죠.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시설, 요거는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약술에서는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서 의료 과오에 대해서 이제 약술로 낸 적이 있었고,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실 실무자들도 그렇게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아요. 약관을 본다든지, 특히 이제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CGL이나 재산종합 이런 것들은 영문을 이제 한글로 번역한 게 있고, 영문 원문이 있다 보니까, 근데 원문에서는 우리가 생소한 단어, 낯선 단어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면 어려움을 겪는다. 근로자 그리고 근제보험에서도 약술로
빠지지 않고 나오죠. 이게 영역별로 골고루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원근제, 해외근제, 우리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선원법, 각각의 보상기준, 그리고 보상하는 급여 종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뭐 이런 평균임금, 통상임금, 특수형태 근로자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된 적이 있다. 보상기준 및 내용에 대해서도 요거는 이제 사례 문제에도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 약술에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들, 특별약관에 대해서 사용자 배상 책임, 재해보상 확장 담보 특별약관 이런 것들, 손익상계 및 공단구상금 요거는 이제 앞으로 더 중요성이 더 커지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손익상계 방식이 기존의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공단 구상금 청구하는 것도 산정 기준이나 방식이 바뀌었어요. 판례가 나오면서. 그래서 요 관련해서 물론 한번 출제가 된 적은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 사례 문제라든지 약술로도 또 물어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실제로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전체 이제 목차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법리, 크게 보면 법리, 그리고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손해배상금 산정 방식, 그리고 강론에 있어서는 일반 또는 전문, 그리고 플러스 근제보험, 요 순서인데 각각의 챕터별로 하나씩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약술 문제가.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14년도에 이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우리 피해자 직접 청구권은 우리 약관에도 직접 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 법률에도 그 규정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정의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예, 그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술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가 피해를 입고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는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이 위에 보험사가 있는 거고 보험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직접 청구권의 성질이 제3자 피해자가 여기다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가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이제 잘 풀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뭐 이슈가 됐던 2022년도에 그 해 이슈가 됐던 게 있었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또 상품도 출시가 됐어. 기업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이라고. 그렇다 보니까 항상 그 해 연도에 이슈가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는 이제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다. 그건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약관 개정되면 항상 출제하잖아. 그러니까 배상책임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개정되는 약관이라든지 새로 출시되는 보험. 그래서 요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이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요게 이제 그 해 이슈였기 때문에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당분간은 또 내진 않겠죠. 한번 냈으니까. 그리고 또 사실 실무에서 이거를 겪을 일이, 경험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또 낼 정도로 중요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출제됐던 문제가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여기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나왔었죠. 14년도에 한번 나왔었죠.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 그리고 2023년에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이제 성립요건에 대해서 기재하시오. 이게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일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특수불법행위 책임,
예,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2023년도에. 그래서 사실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이라든지 특수불법행위 책임 열거하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기도 하죠. 예, 기본 중에 기본이기도 한데 또 문제로도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로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막상 문제로 내면 사실 대부분은 조금은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완성도 있게, 더 깊이 있게, 더 포괄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배점을 많이 받겠죠. 채점을 많이 받겠죠. 채점자가 봤을 때. 그래서 발생 요건 5가지 있었죠. 우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을 것, 위법성이 있을 것,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그리고 손해와 위법행위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마찬가지였죠. 2023년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출제됐던 게 반복이 될 수도 있다. 특수불법행위 책임 열거하는 거 2016년도에 한번 나왔고, 그리고 2020년도에 부진정 연대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그리고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로 보는 이제 민법상의 관련 규정 2가지 기재하시오. 그래서 이 부진정 연대책임과 연대책임 요 비교하는 것도 한번 문제가 나왔었고, 그거는 이제 제 교재에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불법행위 책임 그것도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 755조에서 760조까지 759조까지 있죠. 책임 무능력자, 감독 책임, 사용자 책임, 공작물 책임, 동물 점유자 책임 같은 것들. 그리고 2018년도에 2022년 그리고 2023년 여기 2018년도에 소멸시효와 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 간의 소멸시효 관련 내용을 기술하시오. 그리고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 간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요거는 이제 소멸시효와 기산점에 대한 것들을 묻는 문제였는데, 특히 이제 사용자 배상 책임의 경우에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산재보험을 수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근제보험에서도 사용자 배상 책임 요게 이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산점이 산재가 끝나는, 종결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민법상의 손해배상권 이제 청권의 소멸시효 우리 3년, 그 가해자와 가해 행위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사고일로부터 10년의 제척 기간도 있죠.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요 사용자 배상 책임의 기산점이 좀 다르다. 사고일이 아니다. 사고일이 아니고 산재보험이 종결된 날. 그래서 이 차이점을 알고 있느냐를 약술로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라든지 이제 제척기간, 기산점 이런 용어들하고 개념을 알고 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도 문제로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소극적 손해, 나머지 적극적 손해라든지 위자료는 낼 게 없잖아요. 문제로. 그러니까 소극적 손해죠. 낸다고 하면. 그래서 냈던 거에 일시수입의 개념 및 산정 요인을 약술하고 취업 형태별로 손해배상금 산출하는 방식. 취업 형태는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무직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일시수입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소득을 뭘로 적용할 거냐를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었죠. 이것도. 그러고 나서 2022년도에 기왕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와 기왕증 기여도가 존재하는 장애의 경우 복합장애율 산정하는 방식을 이제 비교하고 약술하시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산정 방식이 조금 달랐죠. 기왕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와 기왕증이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요거 제 책에도
제 책에도 있어요. 42페이지에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 참고하시고 기왕증 기여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계산 방식이 간단했죠. 근데 이제 기왕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식과 간편식이 있는데 대법원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간편식은 좀 오차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법원식으로 이제 산정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이제 참고하시고 그리고 2023년도에도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는 사업소득자의 수입, 필요경비 그리고 기여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일시수익 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뭐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가 있죠. 또는 대체고용비 비슷한 경력에 비슷한 인력을 대체적으로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고용비용 이런 것들로 적용할 수가 있더라. 어쨌든 이게 약술로도 충분히 낼 수가 있다. 2022, 2023 2년 동안 연속으로 나왔죠. 그리고 책임 제한에 대해서도 특히 저는 이제 이 과실상계 쪽, 손익상계 쪽, 이 손익상계 쪽에 대해서 한번 저라면 제가 출제자라면 낼 것 같아. 이 손익상계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손익상계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과실상계후 공제 방식에서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그게 이제 한번 출제가 되긴 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더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손해배상의 산정 순서라든지 강론으로 들어와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이제 국문과 영문, CGL 비교해서 서술하는 거, 보상하는 손해 및 보험금 등 지급 한도에 대해서 그래서 영문과 국문의 차이점을 좀 알고 있느냐를 문제로 냈던 거예요.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담보기준을 약술하고 국민영업배상책임보험과 전문,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예시하여 설명하시오. 이게 이제 배상청구 기준이냐 우리 사고 발생 기준이냐 occurrence basis냐 claim made basis냐 그거는 문제로 몇 번 나왔었어요. 여기 밑에도 나오죠. 2016년도에 배상책임보험과 배상청구 기준 배상책임보험의 이제 손해사고 기준과 배상청구 기준의 의미 장단점을 비교하여 약술하시오.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또 19년도에도 배상책임보험의 보고기간 연장담보의 종류와 계약 조건 및 필요성을 약술하시오. 이거는 이제 청구 기준, 배상 청구 기준에 있어서 보고기간 연장담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종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는 우리 많이 나왔었네요. 이것도 보통약관에서. 그래서 보통약관도 우리가 허투루 넘기면 안 되는 게 하나씩 낸단 말이에요. 심심치 않게 낸단 말이에요. 뭐가 나왔었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 의무에 대해서 여기 손해방지 의무, 이거 보통약관에 있는 내용이에요. 손해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손해가 불어난 거에 대해서는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교재에서 76페이지 손해 방지 의무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고 보통 이제 소송을 받게 되잖아요. 피보험자가 소송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3자가 소송을 걸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배상 청구 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위임장을 써주고 보험사에서는 이 소송을 대리해 주는 거예요. 대리.
피보험자가 위임장을 써주면 나 대신 이 응소에 대한 권리와 자격을 해주십시오라고 위임장을 써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험회사가 이제 응소에 대한 대리권을 갖고 대리를 합니다. 보험회사가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약수라고 보험자의 의무와 보험회사가 소송을 대행하지 않는 경우를 기술하시오. 이것도 이제 있어요. 그 기본 보통약관에 있는 겁니다. 보통약관에. 그래서 여기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 협조, 대행 등 보험자의 개입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소송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행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한 때, 어차피 이제 증권에 있는 한도보다 명백하게 많은 소송비가 나와. 굳이 소송해서 뭐 대리할 것도 없죠. 왜? 이제 한도만큼 주면 끝이니까. 한도 주고 끝내야지 뭐. 그리고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합력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뭘 하겠다? 대리하지 않겠다. 대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보험자 대위를 설명하고 국민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위권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대위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대위권을 근거로, 대위권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보험자 대위권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청구권 대위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를 갖다가 이제 구상권 청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위권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왔겠죠. 당연히 한 번은 나왔을 개념이죠. 생각보다 늦게 나왔네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수계 책임보험에 대해서 상법 규정을 약수라고 이제 보험금 분담 조항, 독립 책임의 비례 방식으로 분담을 하죠. 그 독립 조항도 기본 약관에, 보통 약관에 있어요. 보험금의 분담해가지고 비례 분담 방식으로 적용하더라. 그리고 이제 보통 약관을 지나서 특별 약관으로 넘어오면, 특별 약관에서는 각각의 종류들이 있으니까 내기가 오히려 쉽죠. 하나 찍어서 내면 되잖아. 작년에도 냈잖아요.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약수를 하시고, 그리고 15년도에 학교 경영자 특별 약관 보상하는 손해와 학교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 중에서 하나 찍어서 내면 돼. 이걸 내든 이거 내든 뭐 하나 찍어 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개별적인 특별 약관도 특성이 있는 것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 아셔야 된다. 특히 이제 보상하는 손해와 그 외에 이제 특징적인 규정하는 것들, 이런 게 있다면 따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산물 배상 책임, 제조물 책임법 법리가 중요해서 나왔었죠. 거의 한 3년 텀으로 나왔네. 15년에 한 번 나오고 18년에 한 번 나오고 21년에 한 번 나오고, 그렇게 따지면 한 4년이나 5년에 또 한 번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제조물 책임의 의의와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 취지, 주요 내용을 약술하시오. 18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제조물 책임법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를 타고 출제가 됐었고,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자의 면책 사유를 약술하시오. 제조물 책임법은 달달달달 알고 있어야 이제 당황하지 않고 또 나오더라도. 그래서 결함이란 뭐고, 뭐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표시상 결함, 결함이란 뭐고, 그리고 또 결함을 어떻게 추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조물 책임법 조항에. 그리고 이제 기타 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 거기서 이제 피보험자 범위에 대해서 약술하라고 낸 적이 있었고, 일배책은 우리 사례 문제로 내기도 좋고, 그죠? 왜냐면 중복보험에 대한 보험금 분담을 적용할 만한 게 대표적이잖아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그래서 독립책임의 비례분담 방식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게끔 내기가 좋아.
의무보험에 있어서는 이제 가배채, 가스배상 18년도에도 나왔고, 가스배상, 가스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담보하는 가스 사고가 무엇인지 약수를 하시오. 그리고 가배책에서는 보통약관과 소비자 보장 특별약관이 구분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가스배상 책임보험 또는 소비자 보장 보험, 사실 가배책과 소비자 보장 보험은 두 개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그 법률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 소비자 보장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대상을 또 정의를 해놨는데, 액화석유 가스 사업자는 소비자 보장 보험을 들라고 돼 있어. 근데 같은 액화석유 가스를 취급하는 업자가, 액화석유 가스가 LPG예요. 예를 들어서 액화석유 가스 충전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들고 이것도 들고 하면 보험을 두 개를 들고 두 번의 보험료를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보험에서 보통약관과 특약으로 이렇게 특약 형태로 들어간 거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관련 법률에 있어서는 두 개의 보험이야. 근데 보험을 이거 가입하고 이거 가입하고 하면 비효율적이니까 특약 형태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무과실 책임주의, 이거는 과실 책임주의. 이거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더라도 일단은 보상을 해주게끔 무과실 책임주의. 법리가 달라. 그래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특이한 케이스. 다른 보험에는 이런 구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로 내기 좋아. 그래서 문제로 냈죠. 19년도에도 나왔는데, 사실 피해자 후유장애가 1등급일 경우 그 해당 신체장애 유형 9가지 1인당 지급 가능한 보험금액을 약술하시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1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 유형 9가지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리고 그걸 외울 필요도 없고, 사실. 저도 몰라요. 그때 약관 보면서 아는 거지, 이걸 누가 외우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거를 약술 문제로 왜 냈을까? 너 당해봐라 이렇게 해서 냈을까? 사실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 특수건물 신체 손해배상 책임 특별약관, 우리 특약부 신배책, 요게 이제 신체 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에서의 타인에 대한 적용 범위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게 좀 타인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달랐어요. 특히 요거 특약부 신배책.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었고, 재난배상 책임, 재난배상 책임도 의무 가입 대상 시설과 가입 의무 면제 시설을 열거하고 담보 위험과 대인 사고에 대한 보상 한도를 기술하시오. 전반적으로 다 물어봤죠. 요쯤에 이제 요것도 이제 법리가 한번 바뀌었었거든요. 재난배상 책임 요 관련 법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고, 유도선 사업자 배상 책임. 그래서 어쨌든 요거 이제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각각이 개별적으로 다 중요해요. 그리고 유도선 사업자 관습상의 비용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약술하시오. 이거 특이한 케이스죠. 관습상 비용담보 특별약관이라는 게 다른 보험에는 없잖아.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사망했을 때 이제 유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체류하는 뭐 그런 것들 관습상의 비용담보를 해준다. 그리고 선주배상책임보험, 낚시어선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 배상책임, 요 각각 개별적인 이 의무보험도 각각의 경우에 이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더라. 특히 이제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수련시설은 보상 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해에 바뀌는 게 있으면, 이슈가 있으면 출제될 확률이 높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 이것도 문제 출제된 적이 있었죠. 담보위험과 보상 한도액, 그리고 이 보험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책임 법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올해는 특히 이게 이제 유력하다. 수련시설, 청소년 활동, 이제 보상 한도가 1억 5천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단골 질문이죠.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내기도 좋잖아. 그 법리도 낼 수 있고, 또 특별약관도 좀 특이한 것들 있으니까 낼 수 있고, 내기도 좋죠. 몇 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설명의무, 주의의무 또는 설명의무에 대해서 의료과실을 보는 게 크게 두 가지니까, 이제 진료상의 주의의무가 있느냐, 설명의무 위반이 있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위반했다면 이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리고 피보험자 범위,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보험의 약관의 담보 위험, 두 번 나왔었고, 그리고 영문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여기서는 이제 단어, 용어, 낯선 용어들에 대한 것들이 대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약술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사실 이런 걸 끄집어내서 내기도 한다는 거죠. 작년엔 좀 쉬운 게 나왔죠. 메디컬 페이먼트. 이거는 이제 군의 치료비, 국문약관의 군의 치료비하고 영문약관의 메디컬 페이먼트는 약간 기준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영문은 이제 배상 책임 유무에 상관없이 적용이 돼, 치료비가. 하지만 국문은 배상 책임이 없을 때 적용이 돼. 그리고 17년도 이제 근제로 넘어와서 17년도에 특수형태 근로자, 이런 것들 이제 캐디라든지 보험 설계사, 이런 사람들, 이런 직업군, 해외근제보험에 대해서 특별약관을 중심으로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와 내용을 약술하시오. 해외근제보험 나왔고, 비슷한 원리로 선원근제보험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직업훈련생도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보상 요건에 업무상 재해 개념 및 업무상 재해 유형별 인정 기준을 약술하시오. 사실 이거는 노무사 쪽이 더 가까운 문제이긴 해요. 우리가 산업재해보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 재해가 뭐냐, 이거는 사실 노무사 시험에 나와야 되는 게 더 맞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이 산업재해보상법도 다루는 영역 중에 일부가 포함이 되잖아요. 사용자 배상 책임, 우리 근제보험으로 넘어오려면 일단은 산재보험 거쳐서 근제로 넘어오는데, 이 부분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되게 자주 물어봤어요. 2014년도에 한번 냈고, 2020년도에 통상근로계수라고 해서 우리 평균임금 산정했을 때 보통 한 달에 22일 정도 일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이제 0.73 정도 돼요. 그리고 근로계수를 제외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 물어본 적이 있었고, 평균임금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고,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그래서 요거 자주 내기가 왠지 좋잖아. 이 근제, 책임근제 쪽에서 이 산재, 근로기준법, 근제 이쪽에서 내기가 좀 딱 봐도 개념을 약술하는 데 있어서는 왠지 요게 이제 쓸 내용이 많거든. 그래서 이제 출제자들도 자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 규정에 대해서도 약술로 물어보더라. 국내 근로자, 선원 근로자에서 보상하는 손해 비교해서 약술하시오. 그리고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의 재해보상에서 정하고 있는 일시보상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고 그 지급 효과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를 설명하고 위반 시 효과에 대해 약술을 하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로 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보상 기준에 대해서 알면서도 비교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이런 일시보상, 어떤 거엔 있고 어떤 거엔 없는 거. 그리고 이제 손익상계, 우리가 이제 대법원 판례 바뀌면서 손익상계 공당구상금, 특히 공당구상금에 대해서 2022년도에 자세히 물어봤었죠.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약술도 이제 일정의 패턴은 있더라. 출제자들도 막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법리에서 하나 내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산정 방식에서 하나 낼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관으로, 개별 약관으로 들어오는데 공통 일반 보통 약관에서도 하나 정도는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약관에서 하나 끄집어내서 하나 찍어서 내는 거죠. 국문 영업배상 또는 영문 영업배상, 그리고 생산물, 일상생활, 의무보험에서는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찝어서 내기도 하고, 전문직업으로 넘어오면 의사, 병원, 단골 질문, 영문배상에서는, 영업배상에서는 우리 단어, 생소한 단어들 내기도 하더라. 이제 근제 쪽에서는 우리 산제도 알아야 되고, 근제도 알아야 되고, 근제에서도 국내, 선언, 해외 비교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 패턴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한 감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모의고사를 하면서 조금 이제 연습의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